교재 39페이지 현명주의입니다. 제가 법과대학 입학해서 1학년 2학기 때 현명주의가 기말고사로 나오는데 B 맞았던 생각이 나네요. 그 뜻을 잘 몰라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제가 현명주의가 뭐지라고 해서 공부가 덜 됐을 때고 법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다. 그 느낌이 지금도 있습니다. 한자로 안 써가지고 F 맞은 친구들 많이 있었고요. 잘못 써서 또 F 맞기도 하고. 자, 현명주의 대리 의사를 표시거든요. 이 현명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뜻이 뭐냐? 대리인의 행위는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라. 이 뜻이 뭐냐면 본인의 이름을 표시하라. 갑의 대리인 을이 계열할 때 반드시 갑의 이름을 써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현명이라는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현명하다. 내가 이번에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한 것은 현명한 일이야. 이런 뜻이 아니죠. wise 영어로 그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쓰기 때문에 현명하다 그러면 이 뜻만 생각하시고 전혀 다르지 않은 한자가요. 자, 시험은 한자는 안 나온다 그랬죠. 그래도 한자 뜻을 알아야 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현자면요, 나타날 현자에 나타난다, 겉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현명주의라는 것은요, 이름을 나타내라. 이름을 나타내. 누구 이름을? 본인 이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갑, 대리, 을. 그러니까 대리 도장 찍지만 반드시 갑의 이름을 표시하라. 갑의 이름이 빠지면 본인이 책임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현명주의라는 것은 대리할 때는 반드시 을은 본인 갑의 뜻을, 본인 갑의 이름을 표시해야 되지, 본인 갑의 이름이 빠지게 되면 대리인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이것이 현명주의인데, 이때 본인을 위한다는 것이 뭐냐?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본인에게 모든 효과가 귀속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약간 다르죠? 몇 개 있었네요. 궁박의 개념, 진의 개념이 있었죠? 궁박은 경제적 플러스 정신적, 심리적 포함. 진의 개념에서 진의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라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었잖아. 여기서 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명이라는 것이 무슨 현명한 판단, 그런 현명이 아니라 본인의 이름을 나타내라, 그런 뜻이다. 특히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효과가 본인에게 미친다, 바로 그런 뜻이 되었습니다. 이 현명주의 때문에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도 대리의사는 있기 때문에 유효, 기억나시죠? 원칙적으로 유효. 남용이 뭐라겠습니까?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계약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대리로서 인정된다. 유효.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 알 수 있다. 그때 뭐라겠죠? 그 조문이 바로 107조 1항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한다고요? 비진의 표시설. 그래서 대리권 남용의 경우도 진한 의사표시설이 그대로 적용된다. 특히 현명의 뜻,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명한 판단, 그런 뜻이 아닙니다. 쉬운 예로다가 현충일, 이게 무슨 소리죠? 6월 6일 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바치시다 돌아가시다, 그런 분들이 나타나는 날이기 때문에 아침 10시에 사이렌 울리고 묵념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집안에서 볼 수 있죠. 이거 지방 쓰실 때 뭐라 씁니까? 현고, 학생, 부군, 신이 보통 이렇게 쓰죠. 물론 요즘은 뭐 이렇게 안 쓰고 영정만 넣고 제사 모시는 경우 맞죠. 그게 더 좋기도 하죠. 사진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아버지 옷자입니다. 아버지가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학생 부군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진사시험이라는 걸 쳐가지고 요즘 말은 공무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 분들을 다 학생이라고 했습니다. 배움에 있다. 그리고 최진사 때 셋째 딸 이런 거 있잖아요. 나훈아의 노래도 그 진사.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부를 해서 관직이 오르면 이렇게 관직 이름을 써줬는데 보통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보통은 배움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학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쓰죠. 관직이 있으면 씁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 써놓고 벽 보고 절하는 거죠. 또 예배 드리고요. 이게 바로 지방 쓰는 법. 이게 무슨 뜻이라고? 나타났다. 그래서 현충일도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바치시다 돌아가신 분이 나타났다. 그리고 현고도 나타났다. 어머니 같은 현비 씁니다. 현비. 그래서 여기서 쓰는 현충일, 또 지방에 쓰는 현자이지 이런 현이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명의 방법은 제한이 없습니다. 대리권을
받고 대리할 때 본인을 표시할 때 제한이 없습니다. 꼭 어떤 서식에 의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기 뜻이 뭐 구두, 서면 가능하고요. 그런데 본인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갑의 이름이 빠졌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주변의 사정으로부터 본인이 누군 것인지 알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꼭 갑의 이름이 쓰여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갑의 이름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름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본인이 누구이겠다라고 대충 알 수 있으면 그대로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대리인에게 대리의사가 있어. 그렇다면 계약서 등에 대리인의 이름을 적지 않고 본인 이름만 찍어도 됩니다. 이걸 말한다고 서명대리. 보통은 대리인이 도장 찍고 병과 계열하지만, 그러나 대리인이 빠지고 대리인 도장 없이 본인 갑의 도장만 찍어도 됩니다. 이것을 서명대리라고 합니다. 자, 그려보시겠습니다. 서명대리 몇 번 하지 그림? 갑이 을에 권한을 줬습니다. 권한을 줬어요. 그럼 대리인이 병과 계열하겠죠. 보통은 대리인과 상대방 도장이 찍힙니다. 대리인과 상대방. 그런데 대리인 도장이 빠지고 갑의 도장을 찍어도 돼. 그래서 대리인 계열했지만, 그러나 사실상은 대리인 계열했지만 본인이 계약 체결장에 직접 나온 것 마냥 갑과 병이 도장을 찍어도 된다는 얘기죠. 물론 대리인 도장은 빠졌습니다. 물론 아주 일반적으로는요, 본인 도장, 대리인 도장, 상대방 도장을 다 찍거든요. 그러나 대리로는 갑의 도장이 없이 을과 병의 도장이 찍혀도 되거든요. 근데 을의 도장 이번에 아예 없이 갑의 도장을 직접 찍어도 된다. 무슨 대리? 서명대리도 허용이 됩니다. 서명대리, 서명대리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일반적인 계약은요, 다 찍는다 그랬죠. 본인 갑, 대리인을, 상대방 병의 도장을 모두 다 찍지만, 그러나 이 경우는 자, 을의 도장 없이 갑의 도장만 찍는 것도 허용된다. 이것을 뭘 한다고? 서명대리라고 합니다. 현명주 예의가 있습니다. 본인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거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꼭 본인의 이름이 없어도 된다. 예. 수동대리 받을 때입니다. 받을 때. 자, 받을 때 대리인이 아니라 상대방 쪽에서 본인을 표시합니다. 상대방 쪽에서. 능동대리 경우는 저는 갑을 대리합니다 라고 해서 의리한 사람이 갑 이름 써야 되죠. 제가 계열하지만 사실은 본인 갑입니다.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나 을이 받을 때죠. 수동은 받을 때는 대리인 쪽에서 저는 갑의 대리입니다. 그래서 갑을 대신해서 받습니다. 그럴 필요 없고, 누가? 자, 상대방 쪽에서 얘기합니다. 병 쪽에서 대리인에게 본인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능동대리는 을이 갑을 꼭 표시해야 되고요. 수동대리 받을 때는 을 쪽에서 꼭 본인이 누구라는 것을 나타낼 필요가 없고, 누구 쪽에서? 병 쪽에서, 상대방 쪽에서 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현명주의는 수동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말이 오는 거죠. 능동대리 할 때는 을 쪽에서 갑을 대리한다는 것을 병이 표시한다. 그러나 수동대리 받을 때는 병 쪽에서 너에게 말을 하지만 갑에게 전해주라 이렇게 표시한다는 얘기 되겠죠. 그래서 현명주의는 자, 상대방 쪽에서 하는 것은, 즉 수동대리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대방 쪽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유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행위 상사대리입니다. 이해되었죠? 자, 수업은 계속 이어지고 지난 내용은 계속 복습하시면서 나가게 되고요. 특히 지난 내용이 잘 되지 않으면 진도가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습은 할 필요 없지만 복습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예습은 할 필요가 없어도 복습은 꼭 해야 진도가 나갈 수 있고요. 한 번만 제대로 떼시면 요약집 두 번, 세 번 보시면요, 민법 금방 기초 잡힙니다. 민법은 기초만 한 번 잡히면 흔들리지 않고요. 처음에 기반 잡기 쉽지 않아요? 웬만해서 두세 번 책 봐서는 무슨 존이 전인물 점수도 40 넘지 않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공부가 되신 분들은 이 강의 들으면 아주 한 번에 정리가 될 것이고요.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얘기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반복하시되 나중에 요약집 또는 동영상을 반복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상행위 상사대리 위탁매매 간접대리. 제가 청과상에서 수박이나 딸기 대신 팔아준다 그랬죠? 대신 팔어? 떠다 파는 거 아닙니다. 싸게 떠다가 비싸게 파는 것이 아니라 팔아달라는 금액에 팔아주고 수수료를 받는 거지. 이것이 청과상 간접대리 위탁매매입니다. 보이시죠? 예전 그림과 똑같습니다. 자, 현명주 원칙이 적용되잖아. 이게 무슨 중요하면요, 농장주 본인이 청과상 을에게 부탁을 합니다. 권한을 줬습니다. 수박 한 통에 10,000원에 팔아주세요. 딸기 한 박스 10,000원에 팔아주세요. 부탁을 했죠?
수권했습니다. 그냥 수권을 다른 말로 부탁하는 거죠. 박 사장님 수박 한 통 팔아주세요. 한 통에 10,000원씩 100통 100만원어치. 딸기 100상자 팔아주세요. 얼마치. 그래서 갑이라는 농장주가 청과상, 이게 누구죠? 위탁매매, 이분이 간접대리입니다. 간접대리인에게 권한을 줍니다. 팔아달라. 그러면 을이라는 청과상에서는 소비자를 만나서 계약하겠죠.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어요. 싸게도 팔고 덤태기 씌우기도 하고 그래서 더 주기도 하고 깎기도 하고 그래서 팝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병이 낸 대금이 을에게 전달되고 을이 나중에 월말이나 연말에 정산하겠죠. 이것이 간접대리인데, 특히 이 경우는 청과상 간접대리 입장에서는 수박이나 딸기를 대신 팔아줄 때 수박 주인, 딸기 주인이 갑으로서 청주에 있다, 그런 얘기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을 쪽에서는 남의 수박, 남의 딸기를 대신 팔아줄 때 딸기 주인이 누구다, 수박 주인이 누구다 본인을 표시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사대리 같은 경우는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분이 딸기를 팔고 있어요. 수박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한테 사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 딸기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그 사람을 위해서 팔아주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딸기를 파는지 관심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사대리 같은 경우는 반드시 본인이 누구라는 것을 표시해야 돼. 그러나 상사대리, 위탁매매, 간접대리, 즉 우리가 쉽게 봐서 청과상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농장주, 다시 말해서 딸기를 재배한 분 또는 수박을 재배한 분이 누구다, 그분으로부터 제가 부탁받고 팔아드린다, 그러면 할 필요 없습니다. 소비자는 여기에 관심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은 수동대리와 여기는 상사대리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개념이고요. 약간 어려운 개념인데 일반 학원에서는 건너뛰기도 하고요. 저는 어렵긴 하지만 강의를 한다고 그랬고, 자,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